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로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족 딸이 한국 남자와 결혼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그것도 단순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충격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리야드 궁전에서 울려 퍼진 비명소리, 그리고 그 순간 한국인 남성이 보여준 놀라운 행동. 14시간 동안 계속된 생사를 가르는 수술실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일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우디 왕실이 왜 한국인을 가족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수십억 달러의 재산을 포기하고서라도 한국에서 살기로 결심한 공주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그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이 믿을 수 없는 실화의 주인공은 바로 저 라미아 알사우드입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국 남자 설민재 씨와의 운명 같은 만남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 감동 사연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미아 알사우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의 일원으로 태어나 리야드의 화려한 궁전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태어난 왕궁은 축구장 50개를 합친 것보다도 큰 곳이었고 500명의 하인들이 저희 가족을 모시고 있었죠. 어릴 때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버드 출신계인 교사들에게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를 배웠고 옥스퍼드에서 온 교수에게 국제관계학을 공부했어요. 스위스 최고급 보딩스쿨에서 3년을 보냈고 런던 정경대학에서 경영학 석사까지 받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가진 삶이었어요. 다이아몬드가 박힌 티아라, 에르메스 가방 수십 개, 롤스로이스 컬렉션. 하지만 제게는 늘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영어 수업, 9시에 승마, 11시에 피아노, 오후에는 왕실 공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심지어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까지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어요. 20대 중반이 되도록 진정한 친구도 없었습니다. 저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모두 제 지위나 재산에 관심이 있었지 라미아라는 인간에게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밤마다 궁전의 넓은 창문을 바라보며 자유로운 삶을 꿈꿨어요.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진짜 사랑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들 말이에요. 그런 제게 전환점이 된 것은 2019년 10월 할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병이었습니다. 압둘라 빈 사우드 왕자이신 할아버지는 사우디 왕실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분이셨어요. 젊은 시절에는 군대에서 복무하셨고 나중에는 교육부 장관을 지내시며 사우디의 근대화에 큰 기여를 하신 분이었죠. 할아버지는 제게 가장 소중한 분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에게 세상에 대한 지혜를 알려주셨고 왕실의 권위보다는 인간의 도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라미아야, 진정한 귀족은 혈통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지는 거란다 라고 말씀하시곤 했죠. 그런 할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새벽 기도를 마치시고 서재에서 책을 읽으시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시며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더니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즉시 사우디 최고의 의료진이 투입됐어요. 킹파드 병원의 심장 전문의들이 총출동했고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에서 응급으로 의료진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심장의 3개 혈관이 모두 90% 이상 막혀 있었고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 기능 저하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할아버지의 나이였어요. 84세의 고령에 이런 큰 수술을 견딜 수 있을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사우디 최고의 심장외과 의사인 알마무드 박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공 확률이 30%도 안 됩니다. 나이를 고려하면 수술 자체가 위험할 수 있어요. 미국과 독일, 프랑스의 유명한 병원들에도 문의해봤지만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모두들 나이와 심장 상태를 고려할 때 수술이 매우 위험하다고 했어요. 그때 왕실 의료팀의 한 젊은 의사가 조심스럽게 건의했습니다. 최근 한국의 의료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노인 환자의 심장 수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한국, 사실 저에게 한국은 막연한 나라였거든요.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 그리고 최근 떠오르는 K-POP 정도만 알고 있었죠. 의료기술이 그렇게 뛰어나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생명이 걸린 일이라 급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한국의 심장 수술 성공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 특히 고령 환자들의 수술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로 유명하다는 것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곳에서 흉부외과 과장으로 일하고 있던 설민재 박사가 할아버지의 의료 기록을 검토한 후 답변해 왔어요. 환자분의 상태가 심각하긴 하지만 저희는 이런 케이스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분의 의지와 가족의 사랑입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의사들은 모두 위험성과 성공률을 먼저 이야기했는데 이한국 의사는 환자의 의지와 가족의 사랑을 먼저 언급했거든요. 2019년 11월 15일 할아버지와 함께 서울로 향했습니다. 왕실 전용기로 12시간을 날아가는 동안 할아버지는 계속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라미아야, 이번 여행이 너에게도 새로운 경험이 될 거야.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이 많단다. 인천공항에서 내린 순간 한국의 첫인상은 솔직히 말하면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사우디의 웅장한 궁전이나 두바이의 화려한 마천루에 비하면 소박해 보였거든요. 과연 이곳에서 할아버지를 살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 우리를 맞이한 사람들을 보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병원 직원들이 직접 나와서 휠체어를 준비해주고 할아버지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젊은 간호사 한 분이 할아버지께 편안하게 오세요. 할아버님이라고 한국어로 말하면서 환하게 웃어주시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순간 이곳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에 도착한 순간 모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설민재 박사님이 직접 나와 맞아주셨는데 그분의 첫마디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압둘라 할아버님. 멀리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님을 저희 친할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벽한 아랍어였어요. 발음도 정확했고 존댓말도 완벽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설 박사님은 할아버지를 위해 지난 3개월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랍어를 공부하셨다고 하더군요. 환자분이 편안해야 치료도 잘 됩니다. 언어는 의사소통의 기본이니까요. 설 박사님의 말씀이었어요. 외국인 환자를 위해 그들의 언어를 배우는 의사를 저는 처음 봤습니다. 사우디에서도 최고급 병원들을 다녀봤지만 이런 정성을 보인 의료진은 없었어요. 설 박사님은 키가 180cm 정도 되는 건장한 체격이었지만 환자를 대하는 모습은 한없이 부드러웠어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상태를 물어보는 모습이 마치 손자가 할아버지를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님, 지금 많이 힘드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반드시 건강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병원 첫날부터 설 박사님의 세심한 배려가 시작됐어요. 할아버지가 무슬림이라는 것을 알고 병실을 메카 방향으로 침대를 배치해 주셨어요. 그리고 할랄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곳들을 미리 알아봐서 리스트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음식이 입에 맞지 않으면 몸도 회복이 안 되니까요.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검사 결과를 설명해 주실 때도 전문 용어를 쓰지 않고 할아버지가 이해하기 쉽게 그림까지 그려가며 설명해 주셨어요. 할아버님의 심장은 자동차 엔진과 같아요. 지금 연료를 공급하는 파이프 3개가 막혀 있는 상태예요. 저희가 이 파이프들을 뚫어서 깨끗하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할아버지도 설 박사님을 금세 신뢰하게 되셨어요. 이 젊은 의사는 뭔가 다르구나.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야.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수술 전날 밤 설 박사님이 병실에 오셔서 할아버지와 한참을 대화하셨어요. 의료진으로서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할아버지의 삶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할아버님은 젊으셨을 때 어떤 일을 하셨나요? 자녀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인가요?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군 복무 이야기, 사우디 건국 과정에서의 경험, 자녀들을 키우며 느꼈던 보람들을 이야기하셨어요. 설 박사님은 정말 진심으로 들어주시며 대단하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은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할아버지를 존중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드디어 수술 당일이 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18일 오전 7시 할아버지가 수술실로 들어가셨어요. 설 박사님이 마지막으로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더군요. 할아버님, 저희를 믿어주세요. 반드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할아버지의 수술은 14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는 매우 복잡한 수술이었어요. 막힌 혈관 3개를 모두 뚫고 새로운 혈관을 이식하는 대수술이었죠. 저와 가족들은 병원 복도에서 밤을 새웠어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서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기다렸습니다. 중간중간 수술 경과를 알려주러 나오는 간호사들의 표정을 보며 일희일비했어요. 오후 2시쯤에는 예상보다 수술이 길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혈관 상태가 예상보다 복잡해서 시간이 더 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오후 6시, 8시, 10시. 시간은 계속 흘러갔지만 수술은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기도했습니다. 무슬림인 제가 기독교 병원에서 알라에게 기도하는 모습이 조금 어색했지만 그때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새벽 2시쯤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간단히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밤늦은 시간인데도 가족이 입원한 다른 환자들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차를 나눠 마시고 위로의 말을 건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70대로 보이는 한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와서 많이 걱정되지? 우리나라 의사들. 실력 좋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국어를 잘 못 알아듣긴 했지만 그 따뜻한 마음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새벽 5시쯤 드디어 설 박사님이 수술복을 입은 채로 나오셨어요.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성공했습니다. 3개 혈관 모두 완벽하게 뚫었고 새로운 혈관도 잘 이식됐어요. 할아버님이 정말 강인하세요. 84세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잘 견뎌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14시간을 기다린 끝에 들은 희소식이었거든요. 하지만 설 박사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다만 앞으로 2주가 가장 중요합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회복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2주 동안 설 박사님은 정말 할아버지의 친손자처럼 돌봐주셨어요. 하루에 5번씩 병실을 찾아와 상태를 확인하시고 할아버지와 아랍어로 대화하며 기분을 북돋아 주셨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할아버지가 고향 음식을 그리워하실 때였어요. 사우디의 전통 음식인 만디를 먹고 싶다고 하시자 설 박사님이 직접 이태원까지 가서 중동 음식점을 찾아다니며 할랄 만디를 사오시는 거예요. 환자분이 드시고 싶어하는 음식을 드시는 것도 치료의 일부입니다. 설 박사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수술 후 5일째 되는 날 밤 정말 위험한 순간이 왔어요. 할아버지의 심장이 갑자기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고 혈압이 떨어지며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새벽 3시에 간호사가 응급 코드를 울렸고 설 박사님이 5분 만에 병원으로 뛰어오셨어요. 집에서 자고 계셨을 텐데도 말이에요. 중환자실에서 응급처치가 시작됐는데 그때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료진들이 각종 장비로 할아버지를 치료하고 있는 가운데 설 박사님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랍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아버님, 저는 당신의 손자 민재입니다. 아직 가시면 안 돼요. 라미아가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할아버님은 강한 분이에요. 젊은 시절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셨잖아요. 지금도 그 용기로 이겨내세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할아버지의 심장 박동이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고 혈압도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분명 할아버지는 설 박사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가 깨어나셨을 때 첫 번째로 찾으신 분이 설 박사님이었습니다. 민재야, 내가 있구나. 할아버지가 아랍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할아버님. 여기 있습니다. 설 박사님도 아랍어로 대답하셨죠. 고마워, 내 아들아. 할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완전히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품격이란 화려한 궁전이나 값비싼 보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설 박사님은 우리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셨어요. 할아버지를 위해 병원 근처에 임시 기도실을 만들어주시기도 했고 사우디 대사관과 연락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도 도와주셨어요. 할아버지가 회복되는 동안 저는 한국에서 더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설 박사님이 라미아 씨도 한국 구경을 해보세요. 할아버님은 저희가 잘 돌봐드릴게요 라고 하시며 시간을 만들어주셨거든요. 처음 간 곳은 경복궁이었어요.
조선왕조의 궁궐을 보며 한국에도 이런 깊은 역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특히 경복궁 근정전에서 만난 한 문화해설사 아저씨가 인상적이었어요. 이 궁궐은 600년 전에 지어졌는데 지금도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정성이 담겨 있죠. 그분의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를 들으며 한국 사람들이 자신의 역사와 문화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남대문 시장에서는 더욱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한복을 파는 할머니께서 저를 보시더니 어머, 외국에서 오셨구나. 우리나라 한복 예쁘지? 하시면서 직접 한복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 한복은 할머니가 직접 만든 거야. 너희 나라 옷하고는 다르지? 하지만 예쁘지? 할머니의 자랑스러운 표정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때 알게 된 게 한국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것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였어요.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 것이 최고라고 말하는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설 박사님의 부모님을 뵙게 된 것도 이때였어요. 전라도 고창의 작은 농촌 마을에 사시는 평범한 농부셨는데 아들이 사우디 왕족을 치료한다는 소식에도 전혀 우쭐대지 않으시더군요. 처음 고창을 방문했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어요. 3시간 동안 KTX와 버스를 타고 도착한 그곳은 사우디의 사막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어요. 끝없이 펼쳐진 푸른 들판,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벼 이삭들, 그리고 그 사이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설 박사님의 어머니 정순희 씨가 대문 앞에서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어머니는 검은 고무신을 신고 소박한 면 옷을 입고 계셨는데 그 미소가 정말 따뜻했어요. 어머,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구나. 어쩜 이렇게 예쁘냐 하며 제 손을 잡고 환하게 웃으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당황했어요. 아직 연인 사이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그 진심 어린 반가움의 마음이 금세 녹아내렸습니다. 민재야, 어서 이 예쁜 아가씨 집으로 모셔라. 추워서 안 되겠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집 안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집은 정말 소박했어요. 30평 남짓한 시골집이었는데 사우디 궁전의 화장실보다도 작았죠. 하지만 두 집에는 궁전에서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이 가득했어요. 거실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나무 탁자가 있었고 벽에는 설 박사님의 어릴 때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어요.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의대 졸업식 사진, 레지던트 시절 사진. 한 아들의 성장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민재가 어릴 때는 정말 말썽꾸러기였어요. 하루도 가만히 있는 날이 없었지. 그런데 중학교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갑자기 의사가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의 회상이었어요.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책만 봤지. 저희가 가난해서 학원도 못 보내줬는데 혼자서 다 공부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설 박사님을 새롭게 보게 됐어요.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게 아니라 농촌의 평범한 가정에서 본인의 노력만으로 의사가 된 거였어요. 어머니는 직접 기른 배추로 김치를 담가주셨어요. 김치 담그는 모습을 처음 본 저는 정말 신기했어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양념을 발라가며 우리 며느리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 라고 걱정하시더군요. 김치는 정성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담그면 더 맛있고요. 어머니의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만든 김치를 맛봤을 때의 느낌을 잊을 수 없어요. 처음에는 매웠지만 씹을수록 깊은 맛이 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안에 담긴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설 박사님의 아버지 설태봉 씨는 더욱 인상적이셨어요. 60년 동안 같은 땅을 일구며 살아온 분이셨는데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그 눈빛은 누구보다 맑았어요. 우리나라 흙이 좋지? 이 땅에서 자란 건 다 맛있어. 우리 조상들이 1000년 넘게 일군 땅이거든. 아버지가 직접 기른 쌀로 지은 밥을 한 숟가락 떠주시며 말씀하시더군요. 그 밥을 먹었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왕실에서 먹던 어떤 진미보다도 맛있었거든요. 단순한 쌀밥이었는데 왜 이렇게 맛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정성이야, 정성. 쌀 한 톨 한 톨에 농부의 정성이 들어가 있어. 그리고 이 땅이 좋으니까. 아버지의 설명을 듣고 깨달았어요. 진정한 부는 물질이 아니라 정성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말이에요. 그날 밤 설 박사님과 함께 마을을 산책했어요. 별이 쏟아질 것 같은 시골 밤하늘을 보며 걷는데 정말 평화로웠어요. 도시의 네온사인도 없고 자동차 소음도 없는 그곳에서 진정한 고요함을 느꼈습니다. 어릴 때는 이 마을이 답답했어요. 아무것도 없고
재미없는 곳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 이곳이 제일 편해요. 여기가 제 뿌리니까요. 설 박사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후 2주 동안 저는 설 박사님과 함께 한국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할아버지가 안정되신 후 시간이 생겼거든요. 경주의 불국사에서는 1000년이 넘는 역사의 무게를 느꼈어요. 석가탑과 다보탑을 보며 한국 사람들의 예술적 감각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가이드 아저씨가 이건 우리 조상들이 1500년 전에 만든 거예요.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었죠 라고 자랑스럽게 설명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부산의 해운대에서는 역동적인 현대, 한국의 모습을 봤어요. 고층 빌딩들과 넓은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새벽에 해돋이를 보러 갔을 때 수많은 한국인들이 함께 일출을 바라보며 새해 소원을 비는 모습에 감동했어요. 제주도의 한라산에 올랐을 때는 자연의 웅장함에 압도됐습니다. 구름 위에서 내려다본 제주도의 풍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그런데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등산로에서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70대 할머니가 등산화를 신고 씩씩하게 산을 오르시는 모습, 가족 단위로 와서 함께 정상을 목표로 하는 모습들, 우리나라 산이 최고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사람들이었어요. 어디를 가든 만나는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과 따뜻함은 정말 특별했어요. 지하철에서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학생, 길을 물어봤을 때 멀리 돌아가면서도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아주머니, 외국인인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려고 애쓰는 카페 사장님.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정이라는 특별한 것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것은 사우디에서 자랑하는 베두인의 환대 정신과는 또 다른, 더 깊고 따뜻한 무언가였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명동에서 쇼핑을 하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진 적이 있었는데 우산을 깜빡한 저희를 본 한 할머니가 자신의 우산을 빌려주셨어요. 연락처도 묻지 않으시고 그냥 조심해서 가요, 아가씨야 하시면서 말이에요. 설 박사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할머니들은 다 저래요. 남을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어려운 시절을 함께 이겨내면서 생긴 정신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보물은 첨단 기술도 경제 발전도 아닌 바로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 전쟁의 상처, IMF 외환 위기, 각종 어려움들을 함께 이겨내면서 한국 사람들은 서로를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에게 베푸는 것을 자랑하지도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만난 할아버지도 잊을 수 없어요. 한복을 입고 전통찻집을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아시고 한국 차 문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전통차는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힘이 있어요.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죠. 급하게 마시는 게 아니라 천천히 정성스럽게 마셔야 해요. 그분이 직접 우려주신 대추차를 마시며 한국 문화의 깊이를 느꼈어요. 단순히 차를 마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완전히 회복되고 사우디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3주간의 치료 기간 동안 할아버지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셨어요. 수술 전에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셨는데 이제는 병원 복도를 씩씩하게 걸으실 수 있게 되셨거든요. 퇴원날 설 박사님이 마지막 검진을 해주시며 말씀하셨어요. 할아버님, 이제 정말 건강하세요. 하지만 무리하지 마시고 꾸준히 운동하시고 약도 빠뜨리지 말고 드세요. 6개월 후에 검진차 다시 한국에 오시기로 했으니까요. 할아버지가 설 박사님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민재야,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다. 그리고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미아에게도 좋은 친구가 되어줘. 그때까지도 저와 설 박사님은 특별한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냥 환자의 가족과 의사 관계였죠. 하지만 공항에서 이별하는 순간 두 사람 모두 뭔가 특별한 감정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설 박사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더군요. 라미아 씨, 이번에 한국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드셨나요? 할아버님 건강해지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네, 정말 감사해요. 설 박사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은 생각보다 좁으니까요. 설 박사님의 대답이었어요. 그 대답이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라는 걸 저는 느꼈어요.
설 박사님의 눈빛에서 저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사우디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됐습니다. 왕실의 화려함이 예전처럼 의미 있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비싼 보석, 고급 차, 화려한 드레스. 이런 것들이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대신 한국에서 경험한 그 따뜻한 순간들이 계속 생각났어요. 설 박사님의 부모님이 보여준 진심, 병원에서 만난 친절한 간호사들, 길에서 우산을 빌려준 할머니, 정성스럽게 김치를 담가준 어머니. 왕궁의 넓은 방에 혼자 앉아 있으면 자꾸 고창의 작은 집이 그리웠어요. 30평짜리 소박한 집이었지만 그곳에는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있었거든요. 할아버지는 건강을 완전히 되찾으시고 더욱 활력 넘치는 생활을 하셨어요. 수술 전에는 지팡이 없이는 걷기 어려우셨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 궁전 정원을 산책하실 정도로 건강해지셨어요. 그리고 가끔씩 저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라미아야, 한국에서 좋은 인연을 만난 것 같구나. 그 젊은 의사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의술도 뛰어나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해.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설 박사님을 좋아한다는 걸 눈치채셨던 거예요. 할아버지, 저희는 그냥. 라미아야, 할아버지는 84년을 살았다. 사람의 마음은 눈을 보면 알 수 있어. 너도 그 청년도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다는 걸 할아버지는 알고 있다. 할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사랑은 계급이나 국경을 넘어선다. 할아버지는 그 젊은이가 너를 진심으로 생각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 그런 사람은 흔하지 않단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설 박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제의료학회 참석차 두바이에 온다는 소식이었어요. 심장을 뛰게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라미아 씨, 혹시 시간이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할아버님 안부도 궁금하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두바이로 향했습니다. 1년 만에 만나는 설 박사님이었어요. 공항에서 만난 설 박사님은 더욱 듬직해 보이셨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그분을 더욱 성숙하게 만든 것 같았어요. 라미아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더 아름다워지신 것 같아요. 설 박사님의 첫 인사였어요. 두바이의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그간의 안부를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완전히 건강해지셨다는 소식을 전하자 설 박사님이 정말 기뻐하시더군요. 할아버님이 건강하시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그분은 정말 특별한 분이셨어요. 환자로만 만났는데도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설 박사님도 지난 1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으셨더군요. 병원에서 승진도 하시고 국제의료 봉사활동도 시작하셨다고 했어요. 라미아 씨를 만난 후로 제 시야가 넓어진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과 문화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두바이의 야경을 보러 갔어요. 부르드 칼리파에서 내려다본 두바이의 불빛들이 정말 아름다웠지만 저는 두바이의 화려함보다 한국의 소박한 아름다움이 더 그리웠어요. 갑자기 설 박사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라미아 씨, 솔직히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지난 1년 동안 당신 생각을 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환자 가족으로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우디로 돌아간 후 하루도 설 박사님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저도 똑같아요. 한국에서의 그 따뜻한 시간들이 계속 생각났어요. 특히 설 박사님과 함께했던 순간들이요. 그날 밤 두바이의 분수쇼를 보면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의 벽도 느꼈습니다. 라미아 씨, 우리 사이에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아요. 종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무엇보다. 설 박사님이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라면 이 모든 걸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화상통화로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이메일로 긴 편지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설 박사님은 아랍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셨고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종교에 대해서도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1년 후 결혼하고 싶다는 저희의 뜻을 가족들에게 알렸을 때 예상했던 반응이 나왔어요. 미쳤구나. 왕실의 체면이 말이 되느냐. 아버지는 격노하셨고 어머니는 매일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라미야,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어. 더 좋은 사람을 소개해 줄게.
왜 하필 그 먼 나라 사람이냐? 형제들도 모두 반대했어요. 왕실 회의가 열렸고 저는 왕족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한국인과 결혼한다면 왕실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경고였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모든 가족이 반대하는 가운데 조용히 저를 부르셔서 말씀하시더군요. 라미아야, 그 젊은이는 내 생명의 은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구나. 사랑은 국경도 신분도 초월한다는 걸 할아버지는 알고 있다. 할아버지의 지지를 받아 용기를 낸 저는 가족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설 박사님이 직접 사우디에 와서 정식으로 가족들께 인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2020년 가을 설 박사님이 리야드에 오셨어요. 처음 사우디 땅을 밟는 한국인 남성이 저희 가족을 만나러 온 거였죠. 공항에서 설 박사님을 맞이했을 때 그분의 복장을 보고 감동했어요. 정식 아랍 전통 의상인 도베를 입고 오신 거예요.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서 입어오신 것 같았어요. 라미아 가족을 존중하고 싶었어요. 그분들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설 박사님의 설명이었어요. 왕궁에서 가족들과의 첫 만남이 있었어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설 박사님이 완벽한 아랍어로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설민재입니다. 라미아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라미아의 가족을 저의 가족처럼 소중히 여기고 싶습니다. 그 진심 어린 인사말에 가족들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엄격한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젊은이, 너는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느냐? 네, 있습니다. 제 전 생애를 걸고 라미아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라미아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하겠습니다. 설 박사님의 당당한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가족들의 마음을 완전히 돌리기에는 말만으로는 부족했어요. 특히 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설 박사님이 직접 만든 한국 음식이었어요. 설 박사님이 한국에서 재료를 가져와서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만들어 드렸어요. 왕궁의 주방에서 직접 요리하는 한국인 남성의 모습이 신기했는지 하인들도 모두 구경을 왔어요. 이 음식에는 제 어머니가 가르쳐준 정성이 들어있어요. 한국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음식을 만드는 것이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만든 음식을 드신 어머니께서 놀라시더군요. 이런 정성스러운 음식을 만들 줄 아는 남자라면 우리 딸을 잘 돌봐줄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순간 어머니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장 어려웠던 것은 종교 문제였어요. 저는 무슬림이고 설 박사님은 불교도였거든요. 이 문제로 몇 번이나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라미아, 저는 당신의 종교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제 종교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두 종교 모두 사랑과 평화를 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설 박사님의 말씀이었어요. 결국 우리는 서로의 종교를 존중하되 아이들은 두 종교 모두를 배우게 하자고 약속했어요. 강요하지 않고 자라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자고 했죠. 이슬람 율법학자와 불교 승려를 모시고 함께 대화하는 시간도 가졌어요. 놀랍게도 두 종교 지도자 모두 우리의 결혼을 축복해 주셨어요. 사랑은 하나님 알라히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서로 다른 종교를 가졌어도 진실한 사랑이라면 축복받을 만합니다. 이슬람 율법학자의 말씀이었어요. 부처님도 모든 중생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불교 승려의 말씀이었어요. 6개월간의 설득 끝에 드디어 가족들의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께서 가족회의에서 하신 말씀이 결정적이었어요. 내가 84년을 살면서 만난 사람 중에 설민재 같은 청년은 처음이다. 그는 내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고 무엇보다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미아가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막을 이유가 없다. 2021년 봄 드디어 저희는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사우디와 한국 두 나라에서 각각식을 올렸어요. 먼저 리야드에서 전통 이슬람 결혼식을 올렸어요. 웅장한 왕궁에서 열린 화려한 결혼식이었지만 저는 한국에서 올릴 결혼식이 더 기대됐어요. 한 달 후 고창에서 열린 한국식 결혼식이 정말 기억에 남아요. 시골 마을 전체가 잔치 분위기였어요. 왕궁의 결혼식과는 완전히 달랐지만 훨씬 따뜻하고 정겨웠어요. 이웃 할머니들은 며칠 전부터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민재가 좋은 사람 만났네 하시면서 떡도 해주시고 나물도 무쳐주시고 마을 전체가 하나 되어 축복해주는 분위기였어요. 동네 아저씨들은 음향시설을 설치해 주셨고
아주머니들은 꽃으로 식장을 꾸며주셨어요. 돈이 많이 들어간 화려한 장식은 아니었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특히 시어머니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한복을 입었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어요. 우리 며느리가 한복을 입으니까 정말 한국 사람 같네. 예뻐 죽겠어. 어머니의 말씀에 눈물이 났어요. 고창 결혼식에는 왕실의 화려함은 없었지만 진정한 축복과 사랑이 넘쳤어요. 이것이야말로 제가 원했던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한국에서 살기로 결정했어요. 왕실의 지위와 막대한 재산을 포기하는 것이었지만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 차이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한국어로 장을 보는 것부터가 모험이었거든요. 시장에서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아주머니들이 웃으시면서 어머, 어디서 왔어?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우디에서 왔어요 라고 하면 어머나 석유 많은 나라구나 하시면서 더 친절하게 대해주시곤 했어요. 특히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정말 큰 도움이 되셨어요. 김정이라는 분이셨는데 제가 한국 음식 재료를 살 때마다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이건 무야, 무. 국 끓일 때 넣으면 시원해. 이건 당근이고 이건 양파야. 양파는 뭘 해도 들어가. 그렇게 야채 이름부터 하나씩 배워나갔어요. 그런데 이런 일상이 정말 행복했어요. 왕실에서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직접 음식을 만들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는 평범한 일상이 오히려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김치를 담그는 법을 배울 때가 기억에 남아요. 시어머니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는데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며느리야, 김치는 정성이야. 배추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아서 양념을 발라야 해. 그래야 맛있어져. 몇 번의 실패 끝에 드디어 제대로 된 김치를 담갔을 때의 기쁨을 잊을 수 없어요. 설민재가 우와, 이거 진짜 맛있다. 우리 어머니 김치랑 똑같아. 하고 말할 때 정말 뿌듯했어요. 2022년에는 첫 아이인 사랑이를 낳았어요. 한국 이름으로는 설사랑, 아랍 이름으로는 후브사랑이라는 뜰라고 지었죠. 사랑이가 태어난 순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됐어요. 작고 연약한 생명을 품에 안았을 때 느꼈던 그 감동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100일 잔치를 준비할 때 온 동네가 도와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사랑이 100일이구나. 떡 해줄게. 김정희 아주머니가 말씀하시더니 정말로 백설기를 해서 가져다 주셨어요. 100일 떡 나눠 먹으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란다고 하거든. 동네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 그렇게 동네 곳곳에 떡을 나눠드렸는데 모든 분들이 사랑이를 축복해 주셨어요. 왕실에서 태어났다면 받지 못했을 이런 진심 어린 축복들이 정말 소중했어요. 돌잔치 때는 더욱 놀라웠어요.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이웃분들이 알아서 모든 걸 준비해 주신 거예요. 돌잔치는 온 동네가 함께 해야지 하시면서 음식도 해주시고 돌상도 차려주시고 정말 감동이었어요. 사랑이가 첫걸음말을 했을 때도 온 동네가 축하해 주셨어요. 우리 사랑이가 벌써 걸어 하시면서 모든 분들이 자신의 손자처럼 기뻐해 주셨거든요. 시어머니는 사랑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밤새 간병을 해주셨어요. 손자가 아프면 할머니 마음도 아파라고 하시면서 정말 친할머니처럼 돌봐주셨어요. 시아버지는 손자를 위해 친환경쌀을 따로 기르셨어요. 사랑이는 좋은 거 먹어야 해. 농약 안 친 쌀로 밥 해줘야지.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은 왕실의 화려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보물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고창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사막의 꽃이라는 이름의 카페인데 한국 커피와 중동의 차를 함께 파는 곳이에요. 처음에는 사업 경험이 없어서 정말 힘들었어요. 원두 선택부터 시작해서 메뉴 구성, 가격 책정까지 모든 게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동네 분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카페 인테리어도 동네 목수 아저씨가 반값에 해주셨고 간판도 간판집 사장님이 예쁘게 만들어주셨어요. 우리 동네에 이런 멋진 카페가 생기니까 좋네. 잘 되길 바라 하시면서 모든 분들이 응원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어서 걱정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많은 분들이 오시기 시작했어요. 특히 중동차를 마셔보고 이런 맛은 처음이야 하시면서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랍 민트차를 주문하시는 70대 할머니 단골 손님이 계세요. 매일 오후 3시마다 오셔서 차 한 잔 드시면서 사랑이랑 놀아주세요. 어느 날 그 할머니께서 말씀하시더군요. 여보야,
너 때문에 우리 동네가 더 따뜻해졌어.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도 우리보다 더 인정이 많으니까 말이야. 정말 고마워.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제가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설민재는 여전히 서울의 병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특히 외국인 환자들을 많이 담당하면서 국제의료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죠. 할아버지 치료를 계기로 중동 환자들이 많이 찾아오게 됐어요. 사우디뿐만 아니라 UAE, 카타르, 쿠웨이트에서도 환자들이 오시더라고요. 라미아 덕분에 아랍 문화를 이해하게 돼서 환자들을 더 잘 돌볼 수 있어요. 설민재의 말이에요. 요즘은 아랍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도 공부하고 있어요. 환자들이 편안해하는 게 최고의 치료라고 말하는 남편을 보면서 제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말에는 가족이 함께 고창에서 시간을 보내요. 사랑이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시골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해요. 사랑아, 저기 메뚜기 잡아볼까?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논두렁을 걸으시는 모습. 사랑이야, 할머니가 떡 해줄게 하시며 부엌에서 분주하신 할머니의 모습.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에요. 올해로 한국에 온 지 5년이 됐어요. 이제 저는 완전한 한국인이 됐습니다. 김치도 직접 담글 수 있고 전라도, 사투리도 조금씩 늘고 있어요. 사랑이가 어디 갔는 게야? 밥 먹으러 오라잉.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사랑이도 한국어와 아랍어를 모두 능숙하게 구사해요. 할아버지한테는 할아버지 사랑해요 하고 사우디 할아버지와 화상통화할 때는 아랍어로 인사를 해요. 우리 사랑이는 세계인이야. 설민재가 자랑스럽게 말해요. 가끔 사우디의 가족들이 그립기도 해요. 하지만 화상통화로 자주 안부를 주고받고 있고 할아버지도 1년에 한 번씩은 한국에 건강검진 차 오셔서 함께 시간을 보내요. 할아버지는 한국에 오실 때마다 이곳이 참 좋구나. 사람들이 따뜻해 라고 말씀하세요. 특히 사랑이를 너무 예뻐하셔서 올 때마다 선물을 잔뜩 가져오시죠. 작년에는 한국 국적도 취득했어요. 이제 공식적으로도 한국 사람이 된 거죠. 국적증명서를 받던 날 태극기를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설람이야. 그 이름이 적힌 서류를 보며 정말 뿌듯했어요.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최근에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요. 고창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에 처음 온 외국인 아내들에게 한국 생활 적응법을 알려주는 일이에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언어도 어렵고 음식도 안 맞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한국이 정말 좋은 나라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제 경험을 이야기해드리면 많은 분들이 위로받으시더라고요. 베트남에서 온 응우엔 씨, 필리핀에서 온 마리아 씨, 태국에서 온 솜짜이 씨. 이분들과 함께 한국어를 공부하고 김치 담그는 법도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익혀나가는 시간이 정말 보람돼요. 언니, 덕분에 한국 생활이 훨씬 쉬워졌어요.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이제는 한국이 제 고향 같아요. 응우엔 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저는 왕실의 화려함 속에서 살았지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음은 늘 공허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사랑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카페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특별해요. 외국인인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고 가족처럼 대해주는 이 나라 사람들 때문에 매일이 감사해요. 특히 한국의 시니어 분들은 정말 대단해요. 전쟁의 폐허에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신 분들, 가난 속에서도 자식들 교육시키느라 고생하신 분들, 그런 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죠. 카페에 오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많은 걸 배워요. 우리 때는 이런 게 없었어. 그래도 서로 도우면서 살았지. 그게 우리나라 정신이야. 이런 말씀들을 들으며 한국 사람들의 강인함과 따뜻함을 느껴요. 이제 저도 한국 사람으로서 이 아름다운 나라에 기여하고 싶어요. 저희 카페를 통해서 한국과 중동의 문화 교류에 힘쓰고 있고 언젠가는 더 큰 일도 해보고 싶어요. 사랑이가 자라서 엄마,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한국을 만드는 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사랑이와 함께 한국의 아름다운 곳들을 여행하고 있어요. 설악산의 단풍, 여수의 밤바다, 제주도의 유채꽃.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에게는 고향의 풍경이에요. 엄마, 우리나라 정말 예쁘지? 사랑이가 말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요. 이 아이에게 한국은 태어나고 자란 진짜 고향이니까요.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사우디의 공주에서 고창의 평범한 엄마가 되기까지의 여정이었지만 이것이야말로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확신해요.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 덕분에 저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포기했지만 그 대신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따뜻함, 그리고 이웃들의 정을 얻었어요.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보물이니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의 일상, 사랑이의 성장, 그리고 다문화 가정으로서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에요. 저처럼 외국에서 온 사람도 진심으로 받아주는 이런 나라가 또 어디 있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일상을 위해서는 바른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한국에 와서 깨달았어요. 특히 시니어 분들께는 허리 건강이 정말 중요하죠. 오랜 시간 농사일이나 집안일로 고생하신 분들의 허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크로스 메디컬 1등급 허리보호대는 일상생활에서 허리를 보호하는 데 정말 도움이 돼요. 자세한 정보는 설명란에서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